트럼프 대통령이 그나마 부정선거와 맞서 싸우고 있는 모습 보면 너무 든든하고 고맙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음모론자입니까? 두고 보십시오. 오늘 미국에서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현재 체포되어 있는 마두로와 함께 미국 정보부 소속의 털시 게버드입니까? 그분하고 동시에 부정선거 어떻게 했는지 시연을 하겠다라고 소식도 들려졌습니다. 그러면 베네수엘라 마두로도 부정선거를 인정했고 그것을 수사하고 있는 FBI와 미국 트럼프 대통령 역시 부정선거에 대한 실체를 이제 드러날 것이고 또 어제 전해드렸고 오늘 또 나옵니다. 테헤란, 이란과 전쟁 중인 미국은 이란 안에 있는 부정선거에 대한 서브라고 봐야 되겠죠. 그 증거를 현재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 다음이 대한민국이 될 것이고 이 대한민국에 대한 부정선거에 대한 미국의 제재와 실체를 조사하고자 하는 것이 곧 드러날 것이다. 대한민국에 올 것이다. 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근거 없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속에서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는 고든 창이나 이런 분들의 목소리는 현재 국민의힘 너희들이 그러면 안 된다. 윤어게인을 해야지 윤석열 대통령이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주는 거 보면 너무 미국이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다. 진 커밍스의 글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국민의힘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라고 목소리 내니까 그 속에서 장동혁 대표도 저도 마찬가지로 그래 미국에서 좀 더 목소리 내주길 좀 소망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끼리로는 현재 약하니까 말입니다. 좌파 언론들하고 또 선관위의 여조 심의를 거쳐야 되는 여론조사 결과는 이재명 지지율이 70% 가까이 나온다고 하니까 이게 과연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고 있고 진실은 너무나 줄어들어서 소수의 목소리에 대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 하지만 역사는 수천 년, 수만 년 흐르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의라는 목소리는 그 당시에는 핍박받고 작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불의에 맞선 정의가 이길 수 있고 또 거짓이 횡행하더라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역사라는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진실이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2차 대전에서도 그랬습니다. 바로 독일이 주도하고 일본이 주도하고 이탈리아가 주도했던 바로 2차 대전의 전쟁 국가들, 전범 국가들이 처음에는 너무나 강했지 않습니까? 독일의 히틀러가 프랑스 잡아먹고 영국마저 꼼짝 못하게 하고 소련까지 쳐들어가고 폴란드는 당연하고요. 이렇게 해서 히틀러의 바로 이런 전체주의, 인종학살하는 이런 전쟁광 히틀러의 이런 힘이 전 유럽과 모든 것을 장악할 줄 알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결국은 승리해내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역사라는 것은 결국에는 진실과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저는 교훈으로 알고 있고 학생들에게 27년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이기는 싸움이 4가지 있다.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4가지 싸움이 뭐라 있는 거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정선거 음모론자와 부정선거 척결하고 진실을 추구하는 자가 싸우면 결국은 부정선거 척결해야 된다는 우리들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자꾸 거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애국자들을. 전한길 보고도 이제 거구라 하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거구 소리 들어야만이 듣는 자만이 진실된 애국자라는 것을. 왜요? 극좌빨들은 이 공산주의 세력들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반대편의 사람 무조건 거구 매도리 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거구라는 뜻이 교과서에 또는 국어사전에서 바뀔 것입니다. 거구 대한민국에서 거구라는 것은 극단적인 애국자다. 이렇게 아마 사전이 바뀔 것입니다. 거구 소리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도 한때는 거구라고 하면은 거리를 두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제가 거구로 불리어지는 순간 그들이 먼저 거구라고 불렸던 분들이 진실된 애국자였구나 이제 저는 알게 됐습니다. 세 번째,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자와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게 어딨나 전 세계에서. 오늘 이 영화에서 또 봤습니까? 바로 우리나라 헌법학의 최고 1인자, 법학계 1인자 허영 교수님의 인터뷰가 2번, 3번 나왔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전 세계 어떤 지도자들의 비상사태 선포, 긴급 사태 선포로 인해서 내란이라는 경우는 역사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실체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는 비상사태 선포가 내란이라고 되어 있는 이 현실. 그래서 결국은 이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세력이 있고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라는 세력이 있으면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좌파와 우파.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은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물으면 왠지 나는 보수는 옛날 것 같고 진보가 듣기 좋으니까 나는 진보할래라는 사람이 많죠. 두 번째 똑같은 질문입니다. 당신은 좌파입니까? 우파가 물으면 그래도 나는 좌파는 싫어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파가 낫다는 분이 계시죠. 세 번째 똑같은 질문입니다. 당신은 반국가 세력입니까?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세력입니까? 하면 절대 나는 반국가 세력은 아니라고 답변하겠죠. 바로 이겁니다. 이 좌빨들은 언어를 가지고 자기를 합리화했던 것입니다. 다시 물으면 바로 진보냐 보수냐 할 때 진보고, 두 번째는 좌파냐 우파냐 할 때 진보가 바로 좌파입니다. 세 번째 반국가 세력이냐 국가 세력이냐 볼 때 반국가 세력이 바로 좌파이자 진보입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답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선택하셔야 됩니다. 당신은 진보, 좌파, 반국가 세력입니까? 체제전쟁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인사구조를 바꾸고 법 해석을 바꾸고 기준과 상식을 바꾸며 천천히 진행됩니다. 사법은 판단을 미루고 언론은 침묵하거나 왜곡하며 행정은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렇게 쌓인 결과는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때가 되면 국민은 선택하지 않은 결과를 떠안게 됩니다. 체제전쟁은 이미 과거형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형인 현실입니다. 시민 여러분, 이 싸움은 하루아침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좌익 세력은 30년 전부터 총칼이 아닌 제도와 언어로 체제를 바꾸는 전략을 준비해왔습니다. 거리투쟁이 아니라 교과서, 법률, 행정규칙, 인사 시스템을 통해 조용히 침투했습니다. 국민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개혁과 진보라는 말로 포장해 기존 질서를 흔들었고, 저항하면 시대에 뒤처진 세력으로 낙인 찍는 방식을 반복해왔습니다. 시민 여러분, 좌익 전략의 핵심은 한 번에 무너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급진적 변화는 반발을 부르기에 그들은 점진적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제도 하나를 바꾸고, 용어 하나를 바꾸고, 기준 하나를 낮추며 10년, 20년을 쌓아왔습니다. 그렇게 쌓인 변화는 어느 순간 되돌릴 수 없는 구조가 됩니다. 국민이 느낄 때는 언제 이렇게 됐지라는 뒤늦은 자각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경각심은 공포가 아니라 책임에서 나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증오가 아니라 사실을 직시하는 용기입니다. 좌익이 30년을 준비했다면 시민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정보의 출처를 따지고 프레임을 의심하며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체제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시민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체제는 무너질 때보다 지켜낼 때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에 분노하며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다음 세대의 자유를 결정합니다. 이 싸움은 특정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문제입니다. 지금 깨어나지 않으면 내일은 선택권조차 사라질 수 있습니다.